자, 첫 번째로 해부학 용어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해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이 갈레노스가 쓴 서적이에요. 여기에는 흔히 식기 근육 중에 하나인 깨물근, 또 교근이라고 돼요. 영어로 마세타 머슬인데 얘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후에 베살리우스가 근육에 별도 명칭을 붙이면서 이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7세기 접어들면서 이 바우인이 해부극장이라는 저서를 써요. 그래서 현재 해부학 교과서 형식과 매우 유사한 명칭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그 뭐냐, 바로 이 바우인의 저서들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도 해부학 책 하나 쓸까? 하고 해부학 명칭을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출판된 해부학 저서에는 명칭이 뒤죽박죽 막 난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뒤죽박죽 해부학 용어는 언제? 1895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던 해부학 학회에서 독일의 해부학자 중심으로 해부학 용어를 만들게 돼요. 그때 만들어진 용어가 현재 쓰고 있는 영문 용어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 해부학 용어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의학 용어 대부분은 어디서? 일본에서 넘어왔어. 그래서 일본의 한자 용어에서 가져와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를 익히는데 너무 힘들어. 특히 요즘에는 신문에도 한자를 안 쓰잖아요. 근데 아직도 해부학 용어는 한자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77년에 한글 의학 용어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한글 의학 용어책이 발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텀, 즉 옛 용어 한자가 들어있는, 신텀, 즉 새로운 용어, 그리고 영어, 이렇게 세 가지의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해부학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해부학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해부학 자세는 두 발을 앞뒤로 일직선이 되게 모아, 그리고 똑바로 서, 그리고 수평선을 눈으로 바라보고, 제일 중요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해야 돼요. 그리고 양쪽 이팔을 몸에 가까이 붙이고 있는 상태, 이걸 해부학 자세라고 그래요. 항상 기준, 레퍼런스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 즉 플랜에 대한 용어가 다른데요. 우선 해부학 자세에서 기준이라고 해서 해부학 자세에서 사람의 몸을 정중앙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대칭으로 나누는 면을 정중면, 정중시상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중시상면과 같이 대칭을 이루지 않지만, 즉 정중시상면과 평행한 많은 면 중 하나의 면을 뭐라 하냐? 시상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상면은 우리가 사지탈이라고 그래요. 즉 시상면은 어떻게? 몸을 좌우로 나누는 면이라고 했어. 그랬을 때 시상면의 이 시자는 화살 시자예요. 즉 그래서 화살을 쏠 때 옆으로 틀어서 몸을 비틀어 앞뒤로 향하는 이 방향, 이거라 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화살을 쏘죠. 이 포즈를 시상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별자리 중에 사수자리 들어보셨죠? 사수자리 있잖아요. 이 사수자리의 표현도 활을 쏘고 있는 면과 같다고 해서 사지타리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횡단면과 수평면인데, 머리와 몸을 위아래로 나누는 면이야. 그래서 위아래 위와 같이 나누고 있죠. 마지막으로 관상면 또는 전두면인데,
머리 또는 몸을 어떻게 앞뒤로 나누는 면입니다. 자, 이거 누굴 따라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왕이 될 생각. 별로 안 닮았나? 이건 이정재 씨가 영화에서 나온 명대사죠. 즉 관상면에 대한 어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흉내를 내봤어요. 이 관상면의 영문은 코로날 플랜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코로날은 왕관에 의미하는 어원입니다. 즉 그 이유는 관상면을 몸의 앞과 뒤로 나누는 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왕관을 쓰는 면도 앞, 뒤로 나누게 돼. 그래서 관상면 코로날 플랜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머리뼈가 합쳐지는 부분들이에요. 그 선을 관상봉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세에는 왕의 권위가 무지무지 높았죠. 그래서 왕관과 관련된 해부학 용어가 많아요. 그리고 많이 만들어졌어. 특히 이 심장을 보면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얘네들을 붙일 때 심장의 혈관을 뭐라 하냐? 관상동맥. 즉 혈관의 모양이 왕관, 즉 월계수관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관상동맥 코로너리 아테리라고 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또 어디서 봤을까?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기억하시죠? 지금은 뭐 감기 수준으로 약해졌지만 이 팬데믹으로 지정됐던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죠. 여기서 코로나도 관상면에 어원이 들어간 거예요. 우선 코로나는 일식에서 태양을 볼 때 왕관 형태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밖에가 붉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현미경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여기 그린 것 같이 돌기가 관찰이 돼요. 이게 꼭 태양의 코로나와 유사하다고 해서 바이러스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칭을 칭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몸의 방향과 위치에 관한 용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아까 항상 기준은 뭐 해부학 자세를 기준으로 해요. 자, 먼저 안쪽과 바깥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해부학자에서 정중앙, 즉 정중시상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 쪽을 메디알 안쪽, 바깥쪽은 레터랄 가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럼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LA 갈비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LA 갈비는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 왜 LA 갈비야? 여러분들 미국들 가시면 LA 가면 우리 LA 갈비 먹어야 돼.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연 진짜 LA에서 만들었을까? 한번 그걸 알아볼게요. 이 LA 갈비의 유래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미국에서 이걸 좀 팔고 싶은데 한우만 고집하는 한국인들에게 마케팅을 한 거야. 이 마케팅을 위해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로스앤젤레스, LA야. 그래서 LA에서 만든 것이라는 의미로 유래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뼈와 같이 가쪽, 바깥에 있는 측면을 잘랐기 때문에 측면을 뜻하는 레터럴 엑시스, 그 약자를 따니까 LA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따라서 LA 갈비는 LA에서 온 갈비가 아니라 절단기를 이용해서 뼈와 함께 측면을 잘라서 만든 LA 스타일의 갈비인 거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얕은 천, 그리고 깊은 심,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얕은 쪽은 해부학 자세에서 몸의 표면이, 즉 피부와 가깝게 위치하는 곳. 깊은 쪽은 해부학 자세에서 몸의 내부라는 건 장기 쪽으로 가겠지, 즉 가깝게 위치하는 곳이에요.
이번에는 앞쪽과 뒤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부학 자세에서 몸의 앞쪽을 앞쪽 또는 복측이라고 해요. 몸의 뒤쪽을 뒤쪽 또는 배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측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 심장이나 뇌에서 배와 같이 나온 부분, 이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이것들을 각각 심실과 뇌실, 즉 세리브럴 벤트리클이라고도 하고 모두 벤트리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측, 여기서 한자는 등배자야. 그리고 그러니까 등 쪽. 복측은 한자로 배복자예요. 이걸로 어원이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위쪽과 아래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위쪽은 해부학 자세에서 머리에 가까운 쪽이 위쪽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아래쪽은 해부학 자세에서 어디? 발과 가까운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과 바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속은 해부학 자세에서 몸통의 바깥쪽과 속 공간을 가리킬 때 중심에 가까운 쪽. 바깥은 해부학 자세에서 몸통의 바깥쪽과 속 공간을 가리킬 때 표면에 가까운 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림처럼 콩팥의 바깥과 속의 명칭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쪽과 먼 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해부학 자세에서는 몸의 중심에 가까운 쪽을 어디? 몸쪽. 해부학 자세에서 몸의 중심과 멀리 떨어진 쪽을 먼 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 원자와 자리 위자가 합해진 말로 어떤 비교점에 대하여 더 먼 쪽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체의 경우에는 몸통에서 더 먼 쪽을 원위부라고 하고 몸통에 더 가까운 쪽을 근위부라고 합니다.